제주도의 아침 햇살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정우는 서핑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평생을 회의실과 사무실에서 보낸 그에게 서핑은 너무나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처음 시작한 서핑이었어요. 의사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진단했고 최소 한 달간의 완전한 휴식을 권했습니다. 호텔 체인을 운영하며 쉴 틈 없이 달려온 그에게는 믿기 어려운 처방이었죠. 파도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정우는 당황했어요. 서핑 강사가 알려준 기본기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왔어요. 강정우는 보드에서 떨어져 바닷물에 휩쓸렸습니다. 염분 가득한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죠.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누군가 그를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깨어났어요. 소녀가 외쳤습니다. 곧 한 여성이 뛰어왔어요. 29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수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정우는 천천히 일어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가 물었어요. 저희 카페 앞 해변이에요. 소유리가 아저씨를 발견하고 저를 불렀거든요.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소유리라는 이름의 소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강정우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에서 어딘가 익숙한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일단 카페로 들어오세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라도 드셔야겠어요. 여성이 제안했습니다. 강정우는 그들을 따라 카페로 향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해변의 아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벽면에는 크고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주도의 풍경을 그린 것들이었어요. 강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성이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정우라고 합니다. 그가 인사했어요. 저는 최은별이고요. 이 아이는 제 딸 윤소율이에요. 은별이 소개했습니다. 소율이는 카페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색연필로 바다 풍경을 그리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강정우는 무심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한 점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작은 서명이 있었던 거예요. 태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0년 전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이 그림을 그린 분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빛에 스쳤습니다. 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강정우가 가리키는 그림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세요. 은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컵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강정우가 간신히 물었어요. 태호? 김태호라고 하셨어요. 은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순간 강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호? 분명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다르네요. 아들은 강태호였는데 어디서 그분을 알게 되셨어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정우는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소율이가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다가왔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그림 아세요? 소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강정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어요. 아빠라고 했나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태호라는 건가요? 소율아, 지금은 은별이 딸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아빠는 산에서 사고 났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요. 소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그림들 다 모아서 여기 걸어뒀어요. 강정우는 다른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그림에 태호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들의 화풍이 분명 아들의 것과 비슷했어요. 은별은 불안한 표정으로 강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왜 태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걸까요? 혹시 태호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일까요? 실례지만 태호 씨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강정우가 신중하게 물었어요. 대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함께 작품 활동을 했죠. 은별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강정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정말 아들의 아이라면 자신에게는 손녀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혹시 태호 씨 가족분들을 아시나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상황을 파악한 후에 말할까요? 사실은 그가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가족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은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을 맞으러 가면서 강정우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죠. 소율이는 다시 그림 그리기에 집중했어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강정우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벽에 걸린 모든 그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정말 아들이 그린 것들이라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 사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들 태호의 작품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비교해보니 화풍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색감을 쓰는 방식, 붓터치, 심지어 서명하는 글씨체까지요. 강정우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들은 분명 아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율이는 손님들이 떠난 후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별은 테이블을 닦으며 강정우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태호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강정우는 핸드폰 속 사진들을 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그림들은 분명 아들 태호의 작품이었습니다. 은별 씨, 강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은별이 수건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태호 씨 본명을 아시나요? 강정우가 물었어요. 은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사실 저는 강정우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소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진짜 이름은 강태호예요. 소녀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끔 그렇게 부르거든요. 순간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별은 딸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강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태호. 분명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소율아,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은별이 급하게 딸을 안쪽으로 보냈어요. 아이가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당신이 태호 아버지시군요. 은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은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예술을 한다며 집을 나간 날 마지막 통화에서 나눈 차가운 말들. 태호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강정우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아들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했거든요. 은별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자주 아버지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났어요. 항상 아픈 표정으로요. 그래서 성을 바꿔서 활동한 거군요. 은별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김태호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강정우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태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뒤늦게 들었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어디서 치러졌는지도 몰랐거든요. 은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호가 돌아가실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병원에서 홀로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모습이요. 소율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강정우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뭘 하셨을 건데요? 은별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태호 씨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이 그 딸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강정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은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의 자신이라면 분명 반대했을 겁니다. 지금은 달라요. 강정우가 간신히 말했어요. 태호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별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소율이를 키워왔어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소율이는 저와 잘 살고 있어요. 굳이 당신이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은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율이에게는 할아버지를 알 권리가. 강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은별이 끊어버렸어요. 그 권리를 10년 전에 포기하신 거 아닌가요? 은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정우는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휴양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매일 해변 카페 근처를 서성이며 소율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소율이는 학교를 마치고 카페에 와서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아이의 그림 솜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태호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은별은 여전히 강정우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카페 밖에서 서성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소율이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느 날 오후 강정우는 용기를 내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소율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은별은 뒤쪽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소율아. 강정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 바다에서 만난 아저씨. 소율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리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렸던 것처럼 바다 그림이야. 소율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아저씨도 우리 아빠 그림 좋아하죠.
강정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응, 정말 멋진 그림들이야. 그가 대답했어요. 은별이 차가운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강정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손녀와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소율아, 그림 배우고 싶지 않아. 강정우가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미술학원이 없어요. 소율이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은별이 다가왔어요. 소율아, 안쪽에 가서 숙제해야지. 그녀가 딸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강정우가 말을 걸었어요. 소율이 미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은별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재능이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강정우가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은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서울에는 좋은 미술학원들이 많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강정우가 제안했어요. 서울이요. 소율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큰 도시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소율아, 우리는 여기가 좋잖아. 은별이 딸을 달랬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처럼 멋진 화가가 되고 싶어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강정우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은별 씨,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미래요. 은별이 비웃듯 말했어요. 태호 씨도 그런 미래를 꿈꿨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건 강정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예술이 뭔지 모르시면서 아이 교육을 논하시는군요. 은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를 포기하게 만든 분이 이제 와서 그 딸에게 같은 꿈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와는 달라요. 제가 변했어요. 강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변했다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은별이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소율이와 저를 서울로 데려간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건가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강정우가 답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은별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드시는군요. 꼭 태호 씨 아버지답네요. 소율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엄마와 아저씨가 언성을 높이는 걸까요? 전 소율이가 자연스럽게 자라길 원해요. 은별이 말했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당하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재능을 묵혀두기엔 강정우가 아쉬워했어요. 재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은별이 소율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 말에 강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태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강정우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결심했어요. 호텔 대신 카페 근처 작은 펜션에 머물기로 했죠. 은별과 소율이를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정우는 해변을 산책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소율이가 혼자 조개 껍데기를 줍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시간이었죠. 소율아, 뭐 하고 있어? 강정우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조개 껍데기 모으고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쓸 거예요. 소율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로 그림을 그렸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강정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소율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저씨가 제 할아버지라고요. 응, 그렇단다. 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빠는 내 아들이었어. 소율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밝게 웃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저한테 할아버지가 생긴 거네요.
그 순간 강정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신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제야 왔어요? 소율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보였단다. 강정우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내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 아빠가 할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소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다만 할아버지가 그걸 몰라봤을 뿐이야. 강정우가 후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은 함께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율이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강정우는 태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어릴 때도 그림을 잘 그렸어요. 강정우가 물었어요. 네, 정말 잘 그렸어요. 소율이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림 그릴 줄 알아요. 할아버지는 잘 못 그려. 하지만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건 정말 좋아해. 강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은별이 카페에서 나와 이들을 발견했어요. 소율이가 강정우와 함께 있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소율아, 학교 늦어. 은별이 딸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조개 껍데기 주우는 걸 도와줬어요. 소율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은별이 강정우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아이가 물어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강정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제 허락도 없이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은별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왜 화나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소율이가 엄마를 감쌌습니다. 은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은 보기 좋았지만 강정우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학교 늦었으니 빨리 가자. 은별이 소율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또 만나요. 소율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강정우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는 자신을 받아들였지만 은별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강정우는 카페를 찾아갔어요. 손님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간 거였죠. 은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나요? 은별이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소율이에 대해서요. 강정우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은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강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소율이가 원하는 만큼,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만요. 은별은 잠시 고민했어요. 이 남자의 진심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별이 말했어요. 소율이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 해요. 알겠습니다. 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언제든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물러서 주세요. 은별이 덧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강정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정우는 매일 카페를 찾아 소율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은별도 조금씩 경계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주도에서 지역 예술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년 열리는 큰 행사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리운 예술가를 기리며라는 주제로 추모전도 함께 열린다고 했어요. 은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호의 작품들을 공개할 기회였거든요. 지금까지 카페에서만 전시했던 그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죠. 엄마 아빠 그림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소율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빠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은별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태호가 생전에 꿈꿨던 전시회였거든요. 하지만 혼자 준비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때 강정우가 도움을 제안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호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별은 망설였어요. 강정우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며칠 후 은별은 결심을 했습니다. 태호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강정우와 함께 전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태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강정우는 처음으로 아들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강정우가 태호의 작품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태호 씨는 자연을 정말 사랑했어요. 은별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바다와 오름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했죠. 제가 그 행복을 빼앗았군요. 강정우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제라도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태호 씨가 기뻐할 거예요. 은별이 위로했어요. 소율이도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아빠의 그림 옆에 자신이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말 그래도 될까? 소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 그림도 정말 멋져. 강정우가 격려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호의 작품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개막식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 미술관 관장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태호 씨 작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은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하네요. 은별은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소율이의 그림 실력을 본 사람들도 놀라워했어요. 10살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한 미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강정우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올라가면 소율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은별 씨,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서울로 가야 할까요? 소율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소율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은별이 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소율아, 서울에 가서 그림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율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서울에 가면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지만 제주도의 친구들과는 헤어져야 했거든요. 엄마가 함께 가준다면. 소율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은별이 딸을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해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제가 서울에서 집을 마련해 드리겠어요. 강정우가 말했습니다. 소율이가 최고의 환경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은별이 말했습니다. 소율이가 힘들어하면 언제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올 거예요. 당연하죠. 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태호 씨 그림들도 함께 가져갈 거예요. 은별이 덧붙였습니다. 소율이가 아빠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행이 결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정우는 한남동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집을 마련했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늑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소율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은 작업실도 따로 마련해뒀죠.
은별은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제주도를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함께했던 추억들, 소율이와 둘만의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서울에 가는 거예요. 소율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은 집을 준비해 주셨단다. 은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소율이가 아쉬워했습니다. 괜찮아. 방학 때마다 제주도에 놀러 올 수 있어. 은별이 딸을 달래주었어요. 강정우는 서울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삿짐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호의 무덤에도 들르고 싶었어요. 태호야, 아빠가 늦었다. 강정우가 아들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켜보겠다. 소율이도 함께 아빠 무덤을 찾았어요. 서울에 가기 전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빠, 저 서울에 가서 열심히 그림 배울게요. 소율이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안심이에요. 강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태호의 꿈을 이어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는 은별과 소율이를 배웅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 소율이 학교 친구들, 동네 사람들까지요. 은별 언니 서울에서도 건강하세요. 카페 알바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소율아,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잊지 마. 친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율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신기해했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서울은 정말 클까요?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주 커.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강정우가 손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은별은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맞는 걸까요? 소율이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교통, 수많은 사람들. 제주도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소율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었거든요. 특히 2층에 마련된 작업실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제 방이에요. 소율이가 뛸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은별은 왠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집이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은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정우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소율이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초등학교는 제주도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들도 더 세련되어 보였고 수업 진도도 빨랐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소율이의 제주도 사투리를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했거든요. 엄마, 학교가 좀 어려워요. 소율이가 풀이 죽은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은별이 딸을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강정우는 소율이를 위해 최고의 미술학원을 알아봤어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첫 미술 수업에서 소율이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고급 기법들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소율이의 자유분방한 그림체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정확한 비율을 맞춰야 해요. 선생님이 소율이의 그림을 고쳐주었어요. 집에 돌아온 소율이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 저 그림 그리기가 재미없어졌어요. 소율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별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이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강정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소율이가 힘들어해요. 은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강정우가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하지만 소율이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학교에서도 미술학원에서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제주도로 갈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은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계속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소율이의 말을 들은 강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10년 전 태호와의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기대가 또다시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강정우는 일찍부터 소율이 방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율아, 할아버지랑 산책하러 갈까? 강정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소율이가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랑 함께 나가자.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강정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나갔어요. 강정우는 벤치에 앉아 소율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소율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볼까? 뭐가 가장 힘들어? 강정우가 물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소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미술학원에서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해요. 강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자유로운 영혼을 틀에 가두려 했던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율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강정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할아버지. 소율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예전에 내 아빠한테 똑같은 실수를 했단다. 강정우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강요했지. 아빠도 저처럼 힘들었을까요? 소율이가 궁금해했어요. 그랬을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때 몰라봤어. 강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지만 말이야. 그날 저녁 강정우는 은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강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소율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요. 은별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강정우가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꿀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율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만약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다면. 강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별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가족이라는 건 함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죠. 강정우가 깨달은 바를 말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소율이의 의견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였죠. 소율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은별이 딸에게 물었어요. 소율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싶어요. 소율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강정우가 제안했어요. 1년의 반은 제주도에서 반은 서울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정말이요.
소율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미술학원도 바꿔보자. 소율이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강정우가 덧붙였어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다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어요. 강정우는 제주도에 작은 아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태호의 작품을 영구 전시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이름은 태호 아트 레지던시로 정했습니다. 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소율이는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은별은 아트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었어요. 카페도 센터 안으로 옮겨서 예술가들과 방문객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해변에 나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그림 속에서 자주 봤던 풍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소율이가 강정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강정우가 미소 지었어요. 태호 씨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은별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태호 아트 레지던시는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어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11살이 되었어요. 여전히 그림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정우는 회사 일을 줄이고 제주도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손녀와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거든요. 은별도 행복했습니다. 태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그리고 강정우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의 무덤 앞에서 세 사람은 함께 기도했어요. 태호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단다. 강정우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내가 꿈꿨던 것들을 소중히 지킬게.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태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